지금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굉장히 후퇴하는 모양새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종주국인 런던, 영국 런던부터 지금 브렉시트를 둘러싼 혼란이 심화되면서 정치가 희화되고 힘을 상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영국의 정치 체제에 불만을 가진 영국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유럽 나라도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지금 그 외의 제3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성취되었던 민주주의도 뒤로 가고 있습니다. 터키 같은 경우에는 독재자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스탄불 시장 선거에서 야당이 이겼는데 개표함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선거를 다시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중국의 시진핑은 무너지는 중국 경제에 지금 부패 척결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정적들을 처단하더니 그래서 이제 황제 권력이 되더니만 흑사회, 즉 중국의 이 흑과 악을 뿌리 뽑는다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중국 곳곳에 흑이 있으면 썰어버리고 악이 있으면 제거하자 해서 한마디로 조폭들을 이제는 타깃으로 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조폭들이 버닝썬이니 해서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고 한국이 지금 동북아시아의 마약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고 또 암호화폐 시장 등이 지금 이 중국에서 몰려온 이런 자금 등으로 인해 시끄럽습니다. 자, 결국 이런 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모습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지금 교묘하게 독재가 강화되고 있고 야금야금 안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독재가 강화되는 부분에서 지금 대법원이 문 정권이 밀어붙이는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상권 분립이 손상 안 되게 신중해야 된다 하고 법원 내에서 법관 신분 보장 침해 우려가 있다. 그래서 김명수 체제, 문 정권에 의해서 장악된 대법원 체제에서도 지금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총장 문무일은 국회 등에 지금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지금 법원과 검사 등을 대상으로 해서 사찰을 하는 이 공수처 법안이 이것이 마치 부패를 척결하는 법안이냐, 공수처에 대한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물론 그 여론조사까지도 조작되었습니다마는 찬성이 높게 나오고 있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요. 검찰, 경찰이 전부 앞다퉈서 문정권을 위해서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에 거의 주구 노릇을 해왔습니다. 그들끼리 정권에서 노리는 대상들을 조사할 때는 서로 공을 세우려고 검찰, 경찰이 앞다퉈 이렇게 가혹한 조사를 해왔어요. 그 과정에서 인권이 말살되고 이재수 기무사령관 같이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그때는 인권 침해의 우려를 언급하지 않더니 이제 자기 조직의 이런 권리가 침해되려 하니까 인권 침해 운운하며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공수처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 경찰, 언론, 사법부, 헌법재판소 지금 멀쩡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국회까지 국회의원 97명이 이번에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고발되었습니다. 이제 고발을 철회해도 이들이 처벌받는 부분에서는 무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요. 그 외에 40명에 이르는 국회의원이 비리 혐의로 지금 조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가? 자, 경제정책을 몰고 가고 있는데 다 잘못됐다고, 다 문제가 있다고, 심지어 고용노동부조차도 일자리 창출 정책이 잘못됐다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이 정권은 한마디로 소주성이라는 경제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여버리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미 정권의 주구가 된 지 오래됐고 여론조사에서까지도 주구가 되고 그래서 이 정권의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곳이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몇 안 되는 유튜버들이 그런 소리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유튜버들도 지금 손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야당답지 못해서 한국당, 애국당 이런 정당이 그나마 목소리를 조금 내고 있지만은 그런 목소리조차도 지금 무력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뿐입니까?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국방위원장이 나서서 탄도미사일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정권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숨기기에 급급하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평도 등대가 북한의 해안포 타격에 원점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5년간 이 등대를 안 캤는데 그런데 정부가 군사 합의로 평화수역을 조성했기 때문에 이걸 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연평도 등대를 캤을 때 북한이 간첩 침투에 길잡이가 되고 밤에 더 나아가서 북한이 포로 공격을 할 때 또 기습 공격을 할 때 이럴 때 한마디로 우리 여기 있다고 안내하는 그런 목표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켜지 않았는데 지금 인천과 남포항을 잇는 평화수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더해 지금 군 장성 인사가 있었는데 기무사령관은 지금 이번에 이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후보들이 개혁성이 부족하다고 빼버렸습니다. 하반기까지 직무대행체제로 간다고 합니다. 기무사령관 한 명을 이 정권이 자신들에 대한 충성도로 봤을 때 믿을 만한 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정권이 잘못됐든지 군이 잘못됐든지 두 개 중에 하나가 크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 기무사령관인 이름이 바뀐 안보지원사령부 사령관을 임명하려 하니 그 사령관에 마땅한 개혁 적임자가 없다. 기무사 사령관의 개혁 적임자가 뭐가 필요합니까? 한마디로 군 내부의 기강을 잡고 또 방첩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죠. 자, 거기에도 자신들의 코드를 갖다 붙이려다 보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고 지금 취소했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요.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지가 엊그제인데 이 북한을 방문해서 남북 연락사무소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모종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지 않겠나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트럼프하고 문재인이 어제 통화를 35분간 했습니다. 아베가 한마당에 한국이 전화통화를 못하고 있다면 이 면이 안 쓰니까 억지로라도 통화를 했겠지요. 그런데 한미가 북한의 발사체 대응은 공조를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통화하면서도 미사일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발사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나 청와대나 한국군 국정원 등은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은 미사일 이게 최소 50억이래요. 개량이 됐기 때문에 한 100억이 될 줄 모릅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는 게. 그런데 이 100억짜리 미사일을 쐈는데 그 미사일을 쏜 북한에 식량 지원을 한다면서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기 위해 북한의 인도적 식량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계속 유지하고 비핵화를 이렇게 하기 위한 대화 창구들을 조속히 재개한다고 협의했다고 합니다.
자, 나라의 안보가 엉망이라도 이렇게 엉망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국가 자체가 독재로 바뀌어가고, 그리고 국가의 안보는 주적인 북한에 의해서 해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문점도, 문 정권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독재를 하는가? 북한을 위해서 남한의 독재를 하면서 남한의 안보 체제를 해체시켜 나가고, 여기에 군이나 한마디로 안보를 지켜야 될 세력이나 기관들도 다 침묵을 하고, 결국 이 독재의 목적이 남한의 안보를 해체시켜서 북한에다가 떠넘겨 주기 위한 그런 의미의 독재를 문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항 세력들은 다 처벌하기 위한 어떤 독재를 강화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도 매일 조금씩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 정권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장악하고, 경찰을 또 장악하고, 그리고 지금 검찰의 또 힘을 실컷 이용해 먹고는 빼서 경찰로 넘기고 별도의 공수처라는 기구를 만들고, 자, 그러면서 사법농단을 일으켜서 판사들을 거의 제거하고 자기 쪽 판사들로 대법원부터 다 장악을 했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다 장악했고, 심지어 선관위의 상임 선관위원까지도 장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 정권이 장악하지 못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국정원이나 국세청 같은 기구도 장악된 지 오래고, 감사원도 장악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간인 언론에 대해서도 공영 언론부터 시작해서 장악해서 공중파, 종편, 신문, 인터넷 방송까지 다 장악했고요. 여론조사 회사까지도 사실상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들은 결국은 집중한 것이 뭔가 하면 한국의 안보를 야금야금 육지와 그리고 해상에서 해체하고 있고, 또 지금 도발을 서슴지 않는 북한에 대해 그 도발을 용인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독자적인 이 안보 능력을 갖추라고 말하면서 전시작전권 이양받고 군사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말한 다음날 아침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걸 미사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문 정권은 지금 회개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전 국장이 북한의 미사일이 아니기를 빌지만 맞는데 아니라고 했다면 한국 정부가 잘못한 거라고 이렇게까지 충고를 했겠습니까? 자, 제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요, 제가 요즘 한국당의 황나 지도부를 요 근래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대한 비난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좀 공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황나 지도부를 편들던 어떤 유튜버조차도 지난 토요일 날 있었던 5월 4일 날 있었던 3차 장애 집회가 끝난 이후에 실망을 해서 한국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날 사람들을 5만 명을 모아놓고 각자 연설이 끝나버리고 나니까 다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인 청중들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일부는 청와대로 향하고 있고 또 일부는 다른 집회하는 사람들이 장악하고 엉망진창으로 끝이 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모아놨으면 그 집회를 끝을 낼 줄 알아야 될 건데 마무리하지도 못하고 자기 연설들 한마디 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조선일보는 투사가 된 황교안이라 하고 목이 쉬었다 하지만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다시는 안 간다고 저에게도 댓글을 보내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 자세. 어제는 또 당의 싸움이 나왔습니다. 한국당이 최근에 장애 집회니 황교안의 지방수 방문이니 민생 방문 투쟁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가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불편해진 당직자들과
또 자기한테 사무총장 한승교가 자기한테 보고는 잘 안 된 채 일이 진행되었다라고 해서 직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직원들이 물러나라 사과해라면서 공개적으로 쌈박질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지금 연일 계속되는 어떤 이런 집회 투쟁 속에서 뭐 집도 가정도 없이 쉬지도 못하고 계속 고생하는데 욕을 하냐고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한국당에 존립이 걸려 있는 이 상황, 전쟁터죠. 이 전쟁에서 한국당이 살아남아야 직원들도 밥벌이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요, 이제 직원들과 사무총장이 서로 짜증을 내기 시작하면서 욕설이 발생했고, 우리 죽도록 개고생하는데 이렇게 욕을 했냐, 물러나라, 이게 이제 밖으로 터져 나오고, 그러면서 어제 하루 종일 한성교가 욕을 했다라는 거, 직원들이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거, 이 부분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당에서 일하는 당뇨들조차도 웰빙이 되어가지고 지금 밤낮 없이 휴일 없이 일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솔직히 그런 각오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한국당에 가서 그걸 직장으로 밥벌이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도 제정신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한국당의 지도부조차도 단순한 명령지휘 체계를 제대로 운영할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고, 각자가 따로 노는 속에서 사무총장이 자기한테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황교안의 지방 일정 등이 이 부분을 직원한테 화풀이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집구석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든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당을 옹호하는 언론들은 그날 집회가 또 성공적이었다 했지만은 그날 갔던 사람들이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엄청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모아놨으면 사진 찍고 동영상 나가는 측면뿐만 아니라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과 집회의 시작과 끝을 최소한 같이 하는 것은 그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3일 연휴의 첫날 이제 국회에서 올해 집회하고 농성하고 이제 지쳐있는 판에 갈 일들이 많았겠죠.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뭐 어디 여행도 가야 되고 어디 좀 쉬기로 됐을 거고, 그러니 빨리 집회 마치고 갈 데가 많았을 건데, 그런 상황에서 집회 청중들과 밤 늦게까지 마무리를 같이 하고자 하는 생각은 한국당 어디에도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집회를 하고 지금 집회에 갔던 사람들이 다시는 한국당 집회에 가지 않는다. 심지어 나를 옹호하던 사람조차 뭔 저런 사람들이 다 있냐고 비난하고 나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 정권이 독재로 가고 있고, 심지어 그 독재가 국가 안보를 해체하기 위한 데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서 경제는 무관심한 채 그들의 아집으로 경제가 통째로 무너지는 상황에서 너무나 안이하게 한국당이 투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투쟁이라고 말을 붙이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당의 꼬락서니를 바라볼 때 과연 이들이 제대로 지금 문정권의 독재를 저지시키고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지금 집구석 싸움부터 났습니다. 황교안은 민생투쟁 대장정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자, 그 민생투쟁, 소박한 서민들이야 먹고 살기 힘들다니까 황교안이 눈물을 머금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지금 이 모든 부분에서 그야말로 진정성이나 절박성, 투쟁성, 그리고 감정적인 공감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당은 이런 투쟁으로 뭘 하고자 하는 겁니까?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지만은 사과할 문재인도 아니고 철회할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는 널렸으니까
지역구가 28개 줄어드니 아예 지역구를 한 30석 정도 늘려서 국회의원 정수를 330석 정도로 늘리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지금 한국당이 보이고 있는 저런 자세가 결국은 현 여권이 봤을 때는 손바닥 위에서 그냥 놀아나고 있는 행태로 빤히 다 수를 읽고 있다는 겁니다. 자, 황교안 본인으로야 지방에 돌면서 순회하고 대중들을 만나면 자신들의 지명도만 높았지 대중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보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자, 한국당이 제가 볼 때 과연 저렇게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 것만으로 지지를 얻을 수 있겠는가? 시장 바닥에서 만나는 대중의 지지가 다인가? 거기 보이는 사람이나 황교안 간다고 모이는 사람은 어차피 황교안 찍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숫자가 엄청 많아 보이지만은 그 사람들만 데리고 정치하겠다면 제가 볼 때 내년 총선에서 100% 패배할 겁니다. 자, 한국당이 지금 한국당을 민주당 문재인만큼이나 좋지 않게 바라보고 있는 젊은 사람 20, 30, 40대를 포기하고 60대, 70대 이상만을 가지고 지금 정치를 할 겁니까? 자, 한국당이 경상도만 가지고 정치할 겁니까? 한국당을 찍어줘야 될 적극적인 이유를 한국당이 투쟁해서 보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개혁적인 보수의 대안을 제시하는 쪽에서 보이고 있습니까? 투쟁은 제대로 정말 하고 있는 겁니까? 자, 패스트트랙에서 얻어맞고 공연히 밖을 돌아다니는 쇼를 하고 있지, 그야말로 패스트트랙으로 얻어맞은 것을 센 펀치로 반격을 하는 북한의 석탄 정제유 밀무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까? 손혜원이나 문다혜 등 문씨 일족의 경제 공동체를 공격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들 병원과 같은 그런 치명적인 의혹을 공격을 합니까? 윤규건 무혐의 처리에 대한 공격을 합니까? 지금 황교안과 나경원 입에서요, 저는 정말로 제대로 된 공격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고요, 지금 경제 실정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안보 해체한다 이야기하고 김정은의 대변인이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독재를 좌파 독재한다 이야기하는 이런 추상적이고 두루뭉실하며 한마디로 의미 없는 발언의 남발은요, 이건 한국당이 아무리 하고 다녀봤자 그냥 기존의 한국당의 팬들한테서 다시 박수 받는 그것밖에 되지 않지, 이것으로 한국당이 총선을 이긴다든가 정권을 찾아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 황교안과 나경원은 문 정권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소음만 내리 쏟아붓고 있는 건지요. 이건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공격을 해야 돼요. 공격은 그 공격에 치명적인 칼날들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공격을 포기하고 소음만 내리 쏟아붓고 있냐. 정말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런 정신자세로 집회하는 지난 4일 정신자세, 당내에 사무총장과 직원이 싸움을 붙은 정신자세, 황교안 주변에만 몰려가고 그 앞에서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박수 받으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들고 두루뭉실한 말로 아무런 내용성 없는 말로 그냥 정권을 향해서 소음만 쏟아부어서 그걸로 총선을 이길 거라고 보냐는 겁니다. 한국당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당 보고 제보고 뭐 지지하니 무슨 뭐 어쩌니 하는데요. 평론하는 사람이 정치판에 줄을 서는 순간에 그런 사람은 평론할 자격이 없고요. 뭐 유튜버들끼리 모여서 힘을 모으자는데 전 그럴 생각 전혀 없어요. 왜? 아니 대부분의 유튜버가 한국당의 앞잡이처럼 줄을 서서 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제가 왜 어울립니까? 누구는 또 그러더만요. 황교안을 만나서 충고를 해줘라. 제가 왜 황교안을 만나서 충고해 줍니까? 제가 부록합니까? 그런 저한테 신뢰되는 이야기 하지도 마세요. 네? 정말로 저들이 조언을 듣고 싶으면요, 새벽부터 올라와서 기다리라 하세요. 자,
이래 갖고는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결국은 뭔가 되는 듯 하다가 패를 까보면 완전히 망하는 수가 나오고, 지금 이 좌파들은 이 한국당을 두들겨 펴기 위해서 지금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은 무기들이 몇 개가 있고요. 심지어 북한의 김정은이도 지금은 티격태격 하는 것 같지만은 결정적일 때 문재인을 구원할 준비까지 다 갖추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진짜 한 3, 40년 전에 보던 그런 구태적인 행태로 지방 돌아다니는 이런 부분으로 과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까? 지도부부터 절박감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요, 악은요, 정말로 그 악을 깨부수겠다라는 강한 이런 대응력을 가진, 진실성을 가진 그런 선이 아니고는요, 악이 안 무너집니다. 한국당이 지금 강한 절박감과 진실성을 가진 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이 악인 거는 분명한데요. 저는 이 사람들이 선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선인 척하는 위선자들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갖고는요, 희망이 없어요.